계좌로 가는 열쇠 이분이 가지고 계시죠. 증권가 우주대스타 여러분의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시장 전반적인 상황부터 짚고 이제 섹터별, 종목별 이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좀 시장 어수선하죠. 어떻게 네네네. 보십니까? 8월달 워낙 시장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9월달은 좀 좋아질까 지금 기대는 좀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월 초반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이제 이틀 됐으니까요. 네네. 예. 일단 8월 이제 증시의 조정이 이제 경기 둔화, 테이퍼링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이루어졌다라면 이 두 가지 중에 최소한 이제 하나라도 좀 해소가 되든지 아니면 예. 둘 다 해소가 돼야지 좀 좋아질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만 해소되고 하나가 좀 남는다면 시장은 뭐 강한 반등보다는 좀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성격이 좀 강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이 두 가지의 안 좋은 이슈가 좀 해소가 되려면 그 근거는 우리가 이제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정부들의 재정 정책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이번 잭슨 미팅 때 이제 파월 발언에서 우리가 이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연준은 이제 테이퍼링을 연내에 단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은 아주 멀리 있다라고 예. 그리고 별개의 이야기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완화적인 입장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지금 계속 최근에 이제 괴롭히고 있는 것은 테이퍼링 이슈였잖아요, 그죠? 이거보다는 금리 인상은 이제 상당히 멀리 있다라는 여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의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3년과 2014년도의 사례를 한번 보시면 그때 당시에도 연준이 테이퍼링 테이퍼링 진행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에는 좀 초저금리 정책을 상당 기간 유지하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킨 그런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제가 준비해온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013년도 12월 테이퍼링 시작했고 2014년 10월에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1년 뒤인 2016년도부터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노란색으로 제가 세로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때가 테이퍼링 시작했고 테이퍼링 종료되었던 시점입니다. 근데 같은 기간 S&P 500 지수라든지 미국 증시를 보시면 완만하게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달러도 강세를 초반엔 보였다가 테이퍼링 진행하는 중에는 달러 약세, 즉 원화 강세로 돌아서는 그림이었습니다. 우리 코스피가 중요한데 코스피도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동안에 반등에 성공했고 저점 대비해서 10% 상승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보신다면 이 부분이 앞으로 9월달 시장 흐름 잃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부의 재정정책 쪽을 보셔야 되는데 3분기 말 이제 9월달이죠. 9월달 그리고 4분기에는 미국이라든지 중국 그리고 독일과 같은 이런 주요국들의 재정정책 즉 경기 부양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경기 부양책이 본격화되면 이 테이퍼링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아마도 그런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미국이 하원의 휴회가 9월 20일 정도에 끝나거든요. 예. 이제 휴가 갔다가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통과되겠죠. 뭔가 정책을 좀 내놓지 않을까 싶고 독일의 총선이 한 9월 26일 정도에 또 끝납니다. 그 이후로 또 본격화되는 재정정책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경기 둔화, 테이퍼링 우려 때문에 8월이 좀 많이 충격을 받았다면 9월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좀 해소가 되면서 8월보다 좀 변동성이 낮아지고 좀 더 나은 9월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휴가를 아주 길게 갔다 와요. 예, 부럽습니다. 그래서 밀린 법안도 아마 곧 통과가 네네. 될 예정이고 모멘텀 남아있다라는 관점 말씀을 주셨고요. 과거에 테이퍼링 시기 때 우리 시장도 생각보다 견조하게 잘 버텨줬다. 네네,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스피가 올랐군요. 네, 완만하게 오히려 테이퍼링 초기에는 잠깐 쉬었다가 오히려 상승하는 그림이었고 미국은 계속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했었고요. 거기는 계속 신고가요. 네, 그게 저희는 미국은. 박스권이었긴 네. 한데 예, 근데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하면 이런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부분이 전략적인 부분에서 주식을 사서 후회를 할까? 안 사서 후회가 더 클까? 네. 이런 부분인데 네. 후자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주신 겁니다. 하나하나 그럼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수소 관련 이야기 계속 이제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다음 주에 수소 위크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도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이제 종목 수소 관련주 이야기해 달라고 하셔서 그때도 네. 수소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요것도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네. 재정정책하고 한번 연관지어서 본다면 백신 개발 전후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백신 개발 전에는 어쨌든 경기를 살려야 되니까
전방위적으로 무조건적인 뭐 지원을 했다라면 백신 개발 이후에는 이렇게 무조건적인 재정 지원은 이제 명분이 좀 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명분은 약화되고 있지만 경기는 여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안 좋은 상황이라서 부양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재정 정책의 형태는 이제 불가피한데 경제 전체에 대한 이제 지원에서 특정 산업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하는 방식으로 아마 전환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이제 친환경 분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친환경 분야에 대한 재정 정책은 미국이나 독일, 뭐 중국 모멘텀도 기대되지만 그것보다는 저희 국내에서 상당히 강한 정책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인가요? 2022년 예산안에서 탄소 중립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한 60% 이상 이미 증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분야 지원에 대해서 정부에서 아주 강한 의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고 4분기부터는 개별 정책들이 다수 발표된다면 주가 모멘텀은 아마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 이제 특히 주목해 볼 정책이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수소 관련된 부분인데 수소 경제 이행 기본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소 경제 로드맵 2.0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수소 관련 분야가 아무래도 4분기 친환경 정책의 중심이 아마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친환경 관련된 투자 전략은 이 정책적 효과를 볼 수 있는 그 대표 종목 위주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가격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마 선호의 우선순위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차트를 한번 그래서 가져가 봤는데 유일하게 한 종목만 위로 지금 연초 이후로 강하게 올랐죠. 저게 2차 전지 소재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소 관련된 대표적인 두산 피어셀, 태양광 광전진, 하나솔루션, 풍력, CS윈드는 다 연초 이후에 마이너스 수익률로 부진한 모습이거든요. 네, 유일하게 2차 전지 관련주만 움직였죠. 그러면 가격적 메리트와 친환경 정책이 이 두 가지 조합이 되는 부분이 선호도로 따지면 수소가 가장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 다음 풍력, 태양광, 2차 전지도 좋긴 한데요. 연초 이후에 너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정책 약발은 후순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종목은 상하프론테크, 두산퓨얼셀 이렇게 언급 주고 계시고요. 네네. 말씀 주시고 주가의 흐름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볼 필요가 있다는 관점. 친환경 분야 매력도 측면에서 딱 정리해 주시니까 교통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수소가 가장 매력적이고 풍력, 태양광 이렇게 주셨어요. 자, 폴더블 폰 관련주의 고공행진이 요즘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 새로 바꾸신 것 같은데 폴더블 폰이요. 네. 잠깐 보여주세요. 네, 오늘 직접 보여드리려고. 후기 어떠신가요? 네. 제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접어주시면 네, 요렇게. 이게 그 전작이랑 바뀐 게 네. 앞부분의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커졌다라는 거. 네, 앞부분에도 이렇게. 그 호평이더라고요. 네. 어떠세요, 후기는? 저는 머니투데이 방송 보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네. 사용을 해보니까 기존에는 바타입 예전에 우리 많이 사용하시는 걸 사용하다가 화면이 넓은 걸 보니까 예. 훨씬 더 뭐 동영상이라든지 그리고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은 차트 보기가 시원해졌어요. 너무 좋고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의 리서치 보고서 보는데도 예. 훨씬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스마트폰들은 초기 모델이 나왔을 때 잠깐 이렇게 반짝했다가 네. 주가는 원래 이제 다시 좀 이제 기대감이 꺼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초기 반응이 너무 좋다 보니까요. 또 삼성전자에서 전격적으로 또 증설한다는 이야기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지금 아주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제품에 대한 당연히 시장 반응이 뜨겁기 때문에 이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이 이제 우리가 아는 경첩, 힌지 관련된 부품들이죠. 그래서 KH 바텍, 파인테크닉스 주가 다 좋은데 문제는 당연히 3분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는 시장에서는 이제는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가장 무서운 게 선반영.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된 건가라는 이제 주가 측면의 고민인데요. 네, 그래서 혹시나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는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올 것이 미리 선반영돼서 이렇게 올라갈 때가 조금씩 나눠서 저는 좀 분할로 챙겨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반면에 그러면 이제 나 지금이라도 그럼 인기 좋다는데 한번 사볼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처럼 많이 올랐을 때보다 저는 내년도에 상반기 정도에 아마 타이밍이 한번 올 수 있는 게 2023년도에 애플이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는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루머죠. 예, 루머 나오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된다면 2022년도 내년도 상반기에는 애플과 관련해서 폴더폰 밸류 체인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는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애플이 정말로 폴더블 폰에 들어왔을 때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제가 봤을 때는 폴더블 폰 관련주가 한 번 더 강한 시세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보다는 연말이나 연초에 잠깐 쉬었을 때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신규 관심 가지신 분들은 그때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후기도 좋고 반응도 좋고 뉴스 플로우는 계속 좋게 나오는데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는가라는 네네네. 고민인데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만약에 신규 접근을 고려하신다면 내년 초가 조금 더 나아 보인다라는 폴더블 폰 관련주에 대한 의견까지 체크해봤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민재긴 팀장과 함께했고요. 출발 성공 투자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